화면 잘 보이시나요? 네. 그러면 네, 마지막 12강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아. 저희가 바로 직전에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랑 디텍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마지막 강의이기도 해서 그냥 앞에 쭉 뭘 배웠었는지 그냥 모아뒀고요. 저희가 인풋을 주로 이미지 넷이나 뭐 그 시파10 주로 이용해 가지고 이제 CNN이 뭐 구글넷이나 알렉스넷처럼 다양한 모델들을 살펴보면서 뭐 로스 펑션, 액티베이션 펑션 그리고 뭐 옵티마이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공부를 했었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러한 CNN을 이제 어 좀 비판하는 시선에서는 이 CNN이 블랙박스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자가 그 안에서 어떻게 과정들이 이루어지는지 모르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한 좀 어 반박용으로 이제 또 다르게는 좀 재미용으로 이제 좀 쓰인다고 하네요, 시각화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오늘은 시각화 내용을 위주로 살펴볼 거고요. 어 순서대로는 좀 레이어마다 어떤 레이어에 집중을 했을 때 그 시각화한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, 그리고 뭐 그 시각화에 있어서 이제 패치를 활용하는 방법하고 그레디언트 에센트를 사용하는 방법, 그리고 이외에 좀 그 그림 자체의 뭐 스타일을 바꾸는 좀 겐으로 나중에 발전이 돼 가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. 어 네. 먼저 그 저희가 강의에서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레이어가 알렉스넷이나 레스넷, 덴스넷 다른 여러 CNN 모델들을 살펴봤을 때 각 모델들이 주로 이런 검정색, 흰색 같은 필터가 이제 엣지를 찾는 필터인데, 그러한 필터들의 컨볼루션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시각화를 했을 때 실제로 저희가 아마 2 강인가 이제 1 강에서 인간인 시각 체계는 이제 엣지를 먼저 좀 인식하는 어 경향이 있다라고 배웠었는데, CNN도 이와 비슷하게 수평이나 수직 어 엣지를 좀 어 다수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런 첫 번째 레이어 이외에도 이제 중간 레이어들을 살펴봤을 때, 죄송한데 혹시 아기 소리가 많이 들리나요? 아 안 들려요? 다행입니다. 조카가 있어 가지고. 네. 그래서 이제 강의에서는 이제 바로 두 번째 레이어나 그 이후의 레이어들은 어떤 시각적인 결과가 그 의미를 가지는가 살펴봤을 때, 어 아무래도 첫 번째 레이어는 이제 입력 이미지와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의미가 있었지만, 이제 그 n 번째 레이어부터는 그 이전 레이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유의미한, 이 강의에서는 이제 어 인투이션이라고 어떤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다고 합니다. 아 네. 그리고 이제 첫 번째와 그런 중간에 있는 레이어 이외에 저희가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1,000개의 클래스가 있는데, 이제 그 1,000개의 클래스 이전에 그 FC7 레이어를 봤을 때 해당 특징 벡터들을 활용했을 때는 좀 더 어 제가 여기 첨부를 못 했는데, 어떤 예를 들어서 뭐 "강아지다." 하면은 흰색 강아지다 하면은 어떤 흰색 덩어리를 가진 클래스들을 좀 묶음으로
인식하는 것과 같은 리얼리스트 네이버나 좀 디멘저널리티 리덕션과 같은 방법들로 이런 라스트 레이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. 이런 시각화를 근데 이용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가중치 값은 어떤 범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스케일을 하고 그리고 또 바이어스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각화 결과를 무조건 뭐 100% 이게 어 지 어 신뢰를 하면 안 되고 어 이런 중간 레이어에서 어떤 그레이스케일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어 이전 레이어에 대한 출력 패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로 첫 번째와 좀 마지막 단의 레이어의 시각화만 좀 유의미하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어 첫 번째와 끝 부분만 이제 유의미하다고 했는데 그 뒤에서는 이제 각 레이어에서 좀 시각화를 해본 실험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분이 설명해 주는 내용도 보면은 여기 링크를 해 뒀거든요. 이 유튜브 영상 보면은 어 이 각 레이어들에 대한 그 어디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시각화한 자료예요. 그래서 시각화를 했을 때 이 컨볼루션 섯 번째 레이어에서 음 좀 이런 사람의 만약에 사람이 찍히고 있으면 사람을 활성화하는 것처럼 어떤 어 실질적으로 이미지넷에 사람이 없지만 어떤 사람의 얼굴을 활성화할 수 있다. 어떤 특정 특징을 추출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이제 시각화하는 여러 방법들을 이제 강의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저는 구체적인 그런 수식적인 거를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정리를 한다는 관점에서 좀 한 곳에 모았는데요. 어 이 맥시멀리 액티베이팅 패치스 같은 경우는 어 이 패치라는 게 어떤 이미지의 일부분을 의미하는데 이 맥시멀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채널에서 특징 맵이 뭐 최대로 활성화되는지를 살펴본 건데요.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라인 같은 경우는 이런 동그란 것과 좀 푸르스름한 거를 이제 그런 특징들을 많이 뽑아내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위에도 뭐 그 곡선의 형태를 특징을 추출해내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. 이런 방법 외에도 어 이제 패치를 어 일 이 해당 이 코끼리 얼굴 쪽에 있는 이 패치를 주어서 이 부분을 뉴런의 평균값으로 취해줘 가지고 어 이 활성화 값을 낮춰 줌으로써 어 각 이거를 이 패치를 이제 슬라이딩 시켜서 어떤 부분이 이제 결정짓는 근거가 되는지 그 스코어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각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. 어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킹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이후에 이제 제시된 이 살리언스 맵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어 클래스 스코어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여서 이제 살펴본 것인데요. 실질적으로 이 그레디언트를 살펴봤을 때 이런 그림처럼 어 이 특정 저희가 인식하려는 그 객체를 어 활성화시킨다는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세그멘테이션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이외에도 어 그레디언트를 활용하여서 아 이 방법과 같은 경우는 이제 뉴런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어떤 픽셀이 뉴런에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.
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방법들은 좀 고정적인 입력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점에 어떤 공통점이 있었고요. 이 결과는 아까 앞에서 이 Maximally Activating Patches 부분에 대해서의 같은 이미지를 활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. 어, 이제 어떡해. 여기 이 두 가지 방법이 이제 그레디언트를 활용한 것이었는데 그 이외에도 이 그레디언트 액센트라는 방법을 통해서 클래스 스코어나 뉴런을 최대화하는 이미지 픽셀을 찾는 것인데요. 여기 이 값은 뉴런의 값을 활용하고 이 값은 이제 레귤러라이저를 활용해서 L2 거리를 연산을 함으로써 이제 특징 값을 추출해내는 것인데 강의에서도 이 달마시안 그림이 실질적으로 달마시안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반점과 같은 특징을 잘 추출해낸 사례라고 해서 이제 그 출력값을 가져와 봤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가지는 이 레귤러라이저는 좀 더 이미지스럽게 좀 나올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메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죄송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반복들은 가우시안 블러 처리를 해서 이제 결과를 냈을 때는 오히려 더 특징을 잘 추출해내는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네, 그 아까 이제 인트로에서 그 이런 중간 블랙박스적인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시각화 방법들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좀 재미용으로 이제 좀 저는 합성이라 이해했는데 이런 합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의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. 먼저 구글에서 제시한 이 딥드림이라는 거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내는 건데 이런 식으로 구름하고 어떤 다른 이미지의 특징들을 합쳐서 이런 식으로 좀 신기한 이미지를 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오클러전 익스페리먼트는 아까 살펴본 것들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이미지와 주어진 피처 벡터를 활용해서 이 앞에서 이 방법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 앞선 방법들은 이제 좀 이미지에 의존적인데 여긴 그 고정된 입력 이미지를 활용해서 좀 이미지 의존적인데 이건 그런 부분을 좀 탈피했다고 강의에서 설명을 해 줬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텍스처 신시스는 어 리얼리스트 네이버나 그랜 매트릭스를 앞에서 살펴봤던 거 앞에서도 언급된 방법들인데 이런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고 어 어 좀 질감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림에서의 공간적인 정보는 좀 못 살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기법입니다. 어 이 다음에 두 가지 제시되는 건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랑 이제 패스트 스타일 트랜스퍼인데 어 패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속도가 더 빨라져서 더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한 번에 좀 합성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법이고요.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는 예를 들어서 이런 두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좀 새로운 그림 화풍이 되는 어 방법입니다.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후 강의들을 보면은 괜히나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 괜히나 다른 모델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
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